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입니다. 세모 역사입니다. 자, 오늘도 또 신라 시대의 사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오늘 자료는 신라 성덕왕 때 폐강진이라고 하는 지역을 획득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원임용시험 전공역사에서 2006년도 9번으로 출제되었었던 사료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자주 보던 글자들은 어느 정도 지나가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낼 견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신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확인했네요. 어디에 확인했느냐 하면, 네, 당에 입당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요즘은 그 새 인사로 근하신년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보내죠. 그때 이제 근하할 때 쓰는 한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냐 하면 새해에 인사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6글자에 대해서는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네, 당에 하정사로서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아니면은 뭐 하정사라고 하지 말고 당에 새 인사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도금이 조금 독특한데요. 잉이라는 겁니다. 잉,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뭐 뜻은 이에 아니면은 뭐 인할잉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글자가 나왔을 때도 굳이 그러면 해석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글자가 뭐냐면 붙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외교 관계에서 표라고 하면은 어떤 내 사신에 들고 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국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 진자가 나오고요. 또는 늘어놓다, 그 다음에 베풀다 이런 게 되는데 뒤에 한자를 보니까 감사할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이럴 때가 가장 많이 쓰고 보답하다, 그 다음에 뭐 사례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글자 진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늘어놓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냥 뭐 감사를 늘어놓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당에 새 인사를 하러 사신을 파견했는데 부표, 네, 어떤 표에다가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의역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붙이다, 이에 이런 것들은 해석을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매끄럽겠죠. 자, 의미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부분에서는 혹시 새로운 게 뭐 있을까요? 요 감사할 사자가 조금 새롭기도 하고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자가 네, 달진 또는 이제 늘어놓다, 베풀다 요런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잉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는 뭐 기억을 저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에다가 어떤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이게 배경 지식은 이런 겁니다. 이 사료가 제가 신라 폐강진 획득이라고 위에다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건 신라 성덕왕 때 사실입니다. 성덕왕 때 당이 신라의 영토를 확정 지어줍니다. 그때 이제 폐강 아래의 영토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신라왕이 당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려서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봉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봉투할 때도 되고 받들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문맥상 엎드려서 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은의 은자에 요게 이제 렛자로 도금이 되기도 하고 칙서할 때 칙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문맥상 저는 여기서는 둘 다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도금이 레가 되겠지만 네, 칙서라고 한다면 칙으로 도금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성덕왕의 입장에서는 당 황제가 주는 어떤 것을 은혜로운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칙수를 받는 게 아니겠지만 저는 문맥상 칙수를 받는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엎드려서 은혜로운 칙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칙수로 저는 보느냐 하면 네, 줄사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폐강. 자, 폐강이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대동강으로 보는데요. 뭐 제가 역사 해석에서는 꼭 대동강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일단 대동강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교과서들에서는 신라의 영토를 대동강 이하로 보고 있죠. 바로 그 근거로서 원사료는 이 폐강을 가지고 그렇게 대동강 이하로 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줄사자고요. 폐강, 이남, 땅, 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지자에 지경 경자니까 이거는 그냥 땅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땅의 경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 엎드려서 은혜로운 칙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죠. 신하는 즉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생활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생활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다 해자고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낯선 글자인데요. 이게 예라는 글자입니다. 예. 자, 이제 예라는 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변방. 그래서 아마 해석본들을 보시면 그냥 바닷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냥 바다 변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리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엎드려 칙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뭘 줍니까? 폐강 이하의 땅을 주셨습니다. 신은 바닷가에서 또는 바다 변방에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또 뭔가 엄청난 얘기들을 좀 뿌려나가고 있어요. 자, 엄청난 얘기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이제 밑에 걸 보기 위해서 위에 거 조금 치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목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날에 한자를 잘 안 써서 그렇지 용어상 많이 써요. 우리가 목욕한다고 할 때 이 목자가 이겁니다. 원래는 이제 머리 감을 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의미상 그냥 목욕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럼 뭔가 멱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화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네, 성스러울 성자에 네, 조정 조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당조정 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할 목자에 네, 화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당의 황제께서 은혜로움을 주어서 우리가 뭔가를 막 받는 느낌 그런 의도로 이걸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황제의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목을 감는다, 화로. 그래서 여기서 화를 뭐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까? 감화. 아니면 뭐 은혜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감화를 받고 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의역들이 약간씩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신라 성덕왕이 당 황제에게 땅을 받으면서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네, 붉고 흰 것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소자가 우리가 원소할 때 그 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디 소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붉은 본디 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요거 자체가 네, 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붉은 본디의 마음이니까 요 네 글자를 이제 한꺼번에 다 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록 숫자 요것도 한 번씩 보았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깔끔하게 해석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자 자체는 지울 수 있는데 의미 전달은 조금 네, 의역이 필요하죠. 자, 비록 자, 네 글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성.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성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공이 어떻다는 겁니까? 없네요. 뭐가 없습니까? 가, 효. 자, 여기에서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본받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네,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 황제의 가마를 받아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지만 그 공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공이 적습니다라고 해서 낮추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자들은 어렵지는 않지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자, 단소 위심 정성을 들였지만 그 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공이 적습니다.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밑에 문장. 좀 전 위의 문장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충정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충정 위사. 그래서 충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시면 그러나 노력할 노자죠. 힘쓸 노자. 부족하대요. 칭찬을 받을 만큼, 상을 받을 만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정성을 다해서 폐하를 섬겼지만 그 공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충정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 노력이 정말 부족하옵니다. 라고 해서 정말 굽신거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런 내용들로 현재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여기까지 봤었죠. 그죠? 사진을 파견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뭔가 영토를 더 받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영토를 받은 게 폐강 이남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했지만 부족하고 충정을 다했지만 역시 부족하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봤었는데요. 한번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폐하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죠? 폐하께서 자, 요거는 이제 내릴 강자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항복하다라고 쓰기도 하죠. 승강기라고 표현할 때는 오를 승자에 내릴 강으로 이걸 쓰기도 하고요. 항복할 때는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도금이 강으로 할 때는 내리다, 항으로 할 때는 항복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비유자의 이슬로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싹 젖어가는 듯한 은혜네요. 뭔가 은혜가 싹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폐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폐하의 은혜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해버리겠습니다. 어떤 해석본을 보면 우레와 같은 은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냥 폐하의 은혜 이렇게 읽을 때 은혜 이렇게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폐하의 은혜와요. 그리고 뒤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네, 나타난다, 바란다, 무엇이 바라나요? 1월의 조서 이렇게 됩니다. 이 조는 이제 뭔가 네, 황제나 왕이 아래 사람들한테 내리는 어떤 조칙, 조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뭐라고 갖다 붙인 겁니까? 태양과 달과 같은 조서를 바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을 잘 잡으십시오. 폐하께서 싹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네, 1월과 같은 조서를 바라시어 이렇게 됩니다. 자, 1월과 같은 조서를 바라시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석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써지고 있느냐 하면 주다, 하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추석할 때 석자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다, 하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뒤에 한번 보시죠. 신하에게 토지 경계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의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토지 경계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저는 그냥 땅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우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폐하께서 내리신 은혜와 그 다음에 1월과 같은 조칙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저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땅이 자, 여기서 어디 이하를 주는 겁니까? 폐강 이하를 준 거죠. 자, 폐강도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성덕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줄 한번 보시죠. 자, 신하가 살고 있는 읍, 마을이 넓을 광자죠. 그래서 넓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원래 직역처럼 한다면 이렇게 땅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신하가 살고 있는 읍을 넓혀 주었다. 이렇게 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신의 살고 있는 땅이 넓어졌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런 의미가 계속 붙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기어코 따를 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침내 이렇게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요 글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간할 간자입니다. 한번 네, 한자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열벽자죠. 보통 이제 개벽 이렇게 할 때 벽자인데 개벽이라는 한자 자체가 열개자와 열벽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간할 간자와 같이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요것도 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비로소 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 해석이 적당해요. 그런데 뒤에 유기. 자, 여기에서 기는요. 어떤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자가 사신이라고 하기에는 해석이 조금 뭔가 별로잖아요. 그죠? 그럼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이 6글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비로소 개간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간하게 하였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간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요거는 때가 있다 또는 뭔가 때가 있다는 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문맥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비로소 앞에서 쭉 다시 읽어볼까요? 땅이 넓어졌죠?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하, 개간할 수 있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농사와 네, 그 다음에 뽕나무 상자인데요. 보통 이제 농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농사라고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고요. 얻을 득자에 곧 소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치우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넓어졌네요. 무엇이 넓어졌습니까? 신하가 살고 있는 땅이 넓어졌고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요? 개간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료는 어떤 사료라고요? 네, 신라 성덕왕이 당나라로부터 폐강 이하의 땅을 하사받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뭐 주었다기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봅니까? 폐강 이하의 땅을 신라의 땅으로서 확정 지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이제 732년의 일로 보죠. 자, 732년에 당나라하고 네, 발해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발해 무왕이 나는 고구려 왕이다 라고 하면서 당과의 갈등 속에서 당을 치게 만들죠. 그때 이제 당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신라에게 네, 군사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 신라 원조 요청을 받은 왕이 성덕왕이었었고요. 그래서 군사를 어쩔 수 없이 네, 발해를 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 성덕왕이 좀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렸느냐 하면 한 1월경 엄청난 추운 겨울에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발해를 치러 가기 위해서 뭔가 당이 요구를 하니 들어는 줘야 될 것 같고 치자고 하자니 여의치 않고 발해랑 싸워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1, 2월 달에 엄청나게 눈이 내리는 날 군사를 보내고서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군사를 위로까지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내는 원조의 액션은 취해주고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다시 군사를 되돌리는데요. 이러한 일 때문에 당나라는 신라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인정해준 땅이 오늘날 대동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폐강 이남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의 영토를 대동강 이하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은 발해랑 탕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왕이 그냥 산둥반도를 쳤었던 그런 호기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한자 사료를 한번 마치고요.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당과 신라의 관계를 볼 수 있었고요. 신라는 성덕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는 이 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발해의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를 때리는 내용까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료였는데요. 역시 폐강 이하, 폐강진을 얻었다는 것은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김종건의 세모 역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